세워야. 순서상과 잡 이거 라이트선에 보면은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 144페이지예요. 페이지가 144페이지. 수력 충전에서 여기 라이트선에 보면은 단원이 여기가 두 개, 세 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08단원 오른쪽 끝에 있어요. 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09단원 정비례와 반비례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단원이 있는데 수력 충전으로 08단원까지 선생님하고 마무리 진 겁니다. 그래서 수력 충전으로 마무리 진 거를 이제 라이트선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이제 세호가 휴가 때문에 좀 빠져서 방송으로 이렇게 남길 테니까 방송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수력 충전에서 한번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대표 문제 내용들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 대표 유형별 문제들 연습 잠깐 하고 내용들 나가도록 할게. 봅시다. 첫 번째 공부하는 거는 이제 순서선과 좌표라고 해가지고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예요. 수직선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수직선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가로선 긋는 건데 가운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직선 불변 기억납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원점과 멀어질수록 음수 부분은 작아진다는 거, 양수 구간은 원점과 멀어질수록 커진다는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원점이 어디 있든 간에 오른쪽은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세화 또 함수 체질이잖아. 함수 체질. 평가 점수도 요즘 높게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그 수직선에서 좌표를 찍고 좌표를 읽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좌표를 찍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P 가로 열고 A. 제 수직선 위에 점을 찍었는데 얘가 A라는 점이래. 그럼 P의 점 좌표는 P 가로 열고 A라고 쓰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 원점의 좌표를 얘기하래. 원점 O 가로 열고 0.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가 4래. 그 P점 좌표를 얘기하래. P 가로 열고 4. 다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좌표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답을 이런 형태로 써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순서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좌표 편면에서는 수직선이 두 개 있다. 평면을 가로선과 세로선에 따라서 몇 등분했다? 하나, 둘, 셋, 넷, 4등분했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등분의 그 등분됐던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도 제 1, 2, 3, 4분면이나 했던 것도 기억날 겁니다. 얘를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를 Y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X축은 가로, 그 다음에 Y축은 세로선. 그래서 이제 고학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X축은 좌우를 결정하냐 위아래를 결정하냐. 좌우를 결정한다. Y축은 위아래를 결정한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원점 이렇게 찍어줘야 되고 중학교 2학년부터 1학년부터죠. 여기 함수 배우면서부터 그래프 그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좌표 평면을 그리면서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시험지 답안지에 그냥 이렇게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요 모양들은 마저도 감점당해요. 왜? 얘는 X축이에요. 얘는 Y축이에요. 만나는 교점은 원점 O예요. 이거 안 써주면 감점당합니다.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 독일의 철학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 갖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파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축, Y축, 원점. 선생님도 귀찮아도 이렇게 쓰잖아. 얘가 1, 얘가 4, 뚜뚜뚜뚜뚜뚜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가 P가 있대. 그 P점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앞에는 반드시 보다 X 좌표를 써주고 뒤에는 반드시 뭐라고 써준다? Y 좌표를 써서 나타내준다. 이건 규칙이다. 앞에 게 X, 뒤에 게 Y. 그래서 1,4라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순서 쌍이다
P점 좌표 이렇게 쓰는 거를 순서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잊지 마시게 x, y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 이 점 좌표 잠깐 읽어보면 점 P는 A, B가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연습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 한번 배웠던 거랑 어렵지 않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A, B, 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죠. 기호로 나타내요. 이런 말 안 써있기도 해요. 그냥 좌표를 말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좌표를 얘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 자, A라는 점 좌표는 가로 열고 마사 가로 닫고, B라는 점은 어떻게 했나? 마이로 가로 닫고, C라는 점은 일단 1까지 갖고 그 다음에 두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1.5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2분의 3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D점 좌표는 가로 열고 3 이렇게. 점을 찍어야 합니다. 1은 뭐 여기 점 찍고 여기 A라고 쓰면 되는데, 얘가 문제인데 대분수를 잠깐 빌려봅시다. 대분수는 2와 2분의 1이지. 그러면 2까지는 일단 갈아입어요. 땅. 그 다음에 어떻게? 반으로 쪼개요. 그냥 요점 좌표 찍고 어떻게 하나? B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 여기도 어떻게? D 좌표도 한번 읽어볼까요? D 좌표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D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2죠. 일단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1까지 가. 땅. 그 다음에 세 칸으로 쪼개요. 그 중에 두 칸 가. 그 2점 좌표가 되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하고, 여기다 이제 D를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PQRS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두 개만 합시다. Q는 마이너스 1이죠. 뚜뚜뚜. 마 3이죠. 그럼 Q점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 3, y이 아니라 x, y라고 써준다. R, S 좌표 한번 읽어볼까요? S 좌표는 3이죠. 여기 3이죠. 그럼 3,3이죠. 그럼 S 좌표는 3,3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쌍으로 여기 기호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순서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호를 나타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뭐야? 점 찍으란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만 합시다. R 2,마삼이랍니다. X축으로 두 칸 가고, 여기다 점 찍지 말고, 그 다음 밑으로 세 칸 가라. 여기다. 그럼 뚜뚜뚜 여기다 점 찍고 뭐라고 쓴다? RD라고 쓴다. 됐어요? 하나만 합시다. 그 다음 요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다음 점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셔. X 좌표가 5, Y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A는 순서 그냥 가로 열고 뭐 5, y가 아니라 점 A의 좌표를 갖다가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는 A 가로 열고 X, Y. B점 좌표는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 X 좌표가 1인. 무슨 말이냐?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이 축 위에 있다는 얘기, 점에. 요렇게. 그럼 Y가 있어, 없어? Y축은 위아래를 결정하는데 Y 좌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Y 좌표는 0이라는 거지. X 좌표는 여기 1이라는 얘기. 그리고 어느 사분면에도 없는 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원점 5는 가로 열고 0,0. 요거 Y축 위에 있는 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점 P가 있는데 얘는 Y축 위의 점이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X좌표가 있다 없다. Y축 위라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게 X가 0일 때잖아.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X축 위험은 0, 이렇게 Y좌표 값이 없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 4분면입니다. 4분면은 좌표 평면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총 평면이라는 것을 몇 등분 하게 된다? 4등분 하게 된다. 그 4등분 하게 된 것의 이름을 이름을 이렇게 쭉 갈 거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제1, 제2, 제3, 제4분면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름 부를 때 요거 좀 조심하세요. 제4분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제1사분면의 특징은, 제1사분면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양수, 양수가 나오겠죠. 제2사분면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음수, 양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 제3, 4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음수, 음수가 나오겠죠. 제4, 4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양수,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된다. 근데 외우는 것도 어떻게? 이해를 바탕으로 좀 외워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전 마일, 2 라고 얘기한다면 마일, 2 얘가 원점이네. 몇 사분면이냐? 머릿속에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원점이니까. 마일, 2 그럼 제 2사분면 되겠지. 얘가 1, 마이 그럼 제 4사분면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X좌표의 부호가 양수, 양수니까 제 1사분면이고 얘는 음수, 부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음수라는 것은 X좌표가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돼. X좌표가 음수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근데 뭐 그냥 합시다. 음수, 양수, 음수, 양수 몇 사분면점? 제 2사분면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한다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음수, 음수니까 제 3사분면. 그러니까 양수, 음수니까 음수니까 제 4사분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몇 사분면? 그리고 외워서 탁탁 맞추라. 몇 사분면? 양수, 음수, 제 4사분면. 또 다 써야 된다, 이거. 4자만 쓰면 안 돼. 2, 제 1사분면. 마이, 제 3사분면. 이렇게 빨리빨리 외워서 이해했으면 이제 맨날 양수, 음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들 연습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제 2사분면에 있는 점을 모두 골라라. 제 2사분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수, 양수가 되겠죠?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어디 보냐, 또 음수가 있는 게 음수, 음수 안 되고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야 되고, 요거는 이거 조심해야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은 점이라고 하는 건 X축 위의 점이라든가 Y축 위의 점이라는 얘기지. X축 위의 점이라는 건 상상해라. 자꾸 머릿속에 떨려야 돼.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0이라는 얘기. Y축 위에 있는 점이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0, 라는 얘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는가? 외우는 사람들은 이제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Y좌표가 0,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X좌표가 0. 반대야 이러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난 싫어요. 상상하세요. 그래프를. 내가 얘기합니다. 함수는 땡땡땡이다 라고 얘기해. 함수는 땡땡땡이다. 함수는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읽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함수라고 얘기해. 근데 요령만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버리면 그래프를 떠올리는 짓을 안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됐죠? 근데 어느 축에도 속하지 않은 게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원점 좌표가 있죠. 원점 좌표는 몇 콤마 몇? 0,0이 되겠죠. 여기는 없으니까 뭐 찾을 건 없겠지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 1094번 좌표 평면 위의 점 A, B가 제 1사분면이다 라고 하는 것은 A가 양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B가 양수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요 점 좌표를 얘기해요. 훌륭한 문제네요. 얘는 양수죠. 얘는 양수죠. 왜? 아니, 음수죠. 왜? 양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양수, 음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수, 음수면 제 4사분면이 되겠지. 그 다음 음수죠. 양수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죠. 그럼 얘는 제 3사분면이 되겠죠. 또 4분면 다수라고 했어 내가. 그 얘는 양수, 어쨌든 양수죠. 그럼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가세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이루는 숫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와 상수.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x와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얘기하는데 변하는 값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무슨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무슨 수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무슨 수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 변하는 값. 그걸 변수라고 해. 변하는 값. 그래서 변수. 그럼 상수라는 건 뭐냐? 이 상자는 항상 상자를 쓰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영어랑 딴 나라 말하면 내가 좀 약합니다. 상수라는 건 항상 상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변하지 않는 수를 내야 돼. 그 우리나라에도 그 상비군이라는 이런 거지 뭐 되고 상자는 그 항상 상자를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나 수학 선생님들 뭐지. 그래프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 x에 따른 무게 y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 무게는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건데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 나중에 천천히 증가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 무게가 감소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 해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x축과 y축이 뭔지를 보라. x축은 뭐예요? 시간이죠. y축은 뭡니까? 이건 거리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늘어나게 늘어가는데 처음만큼 어떻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얘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얘는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증가는 하지만 느리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놓고 해석하는 거. 우리 세화는 함수 체질이기 때문에 함수 체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출발한 지 10분 후에 열기구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시죠.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과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함수죠. 고등 과정에서 공부하겠지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10분 후에 열기구 온차. x가 시간이고 y가 미터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10분 즉 x축에 따라서 x가 10일 때 y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50 단위가 미터라고 정확하게 있으니까 써줘야 되고 최고 높이를 구하라. 이 점일 때잖아. 이 점. 뭐 물론 이 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게 이제 모여서 점이라는 게 모여서 선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호수의 많은 점 200. 이해가요? 그다음 이런 것도 해석해야죠. 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해서 20분까지는 일정하게 열기구의 높이가 늘어나지만 20분부터 30분까지는 열기구의 높이가 늘어나지 않았고 그렇지. 30분부터 40분까지 높이가 늘어나는 과정은 20분까지 늘어나는 것보다 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렇지. 40분부터 50까지는 또 열기구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50분 이후부터 열기구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는 10분까지는 또 어떻게 돼? 10분까지는 또 일정하게 넣는 거죠. 일정하게. 그 10분부터 어떻게 20분까지는 60이라는 60cm 그대로니까 수영장 물을 어떻게 해? 그냥 그대로 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20분부터는 어떻게 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몇 분까지는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10분까지겠지. 경과 시간 10분부터 20분까지는 물의 높이가 몇 cm? 10분부터 20분까지는 즉 10분간은 60cm로 일정. 물 안 채우고 놀았다는 얘기죠. 경과 시간 20분부터 30분까지는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고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형별 문제 보도록 합시다. 대표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직선 위에 두 점 A가 A 스몰 a, B 스몰 b 3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스몰 a 값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스몰 a 값은 자 어디 보셨죠? 3A 플러스 2B A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강의가 잠깐 끊기는 거는 저 초딩 나부랭이들이 채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1까지는 간 거야. 마1 그 다음 총 몇 칸으로 쪼갰어? 3칸으로 쪼갰어. 그 중에 몇 칸 가서 한 칸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B는 어떻게 하느냐? B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써야지. A는 B는 일단 1까지 간 거야. 그 다음 2칸으로 쪼개고 그 중에 한 칸 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A 값은 뭐 얼마나는 얘기고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얘기고 B 값은 2분의 3이라는 얘기니까 나머지 여기다 넣으면은 답 나오겠죠. 그 다음 1105번. 두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서로 같대. 얘는 X좌표고 Y좌표고 얘는 X좌표고 얘는 Y좌표인데 둘이 같대. 그럼 X는 X끼리 같겠죠. 식을 세우면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라는 얘기고 Y는 또 Y끼리 같겠죠. 4는 얼마? B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위에 거 A라는 미지수 하나에 등식 하나 A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2A는 어떻게 돼? 마류. A는 얼마? 마3. 그 다음 B는 어떻게 될까요? 마3 넘어가 버리면 7.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 B 마이너스 A예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B 마이너스 A. 답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조심하세요.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애들이 가끔 가다가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때. 이 B 마이너스 A야? 아니죠. 이거. B 플러스 A 지금. B 플러스 A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몇 번이야? 1108번. 다음 중 오른쪽 접변 평면 위에 점 A, B, C, D, E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 A점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마사 콤마라고 했는 것도 땡이죠. B점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콤마죠. 3콤마죠. 3콤마 마 2잖아. 땡이죠. C점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C점 좌표는 마 1콤마 마 1콤마 1이지. 1. D점 좌표는 어떻게 돼요? 4콤마 1이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E점 좌표는 마 4콤마 마 3이지. 너무 쉽네요. 세화가 함수 체질인데 이 정도 문제 너무 쉽네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래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이래. 상상하려니까 그래프 상상하는 걸 자꾸 연습하라고요. 꼴랑꼴랑 무슨 뭐 요런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좌표 평면, 좌표가 무슨 모양이 돼? 순서상이 어떤 모양이야? 0이라는 얘기지. 얘가 0이라는 얘기지. 얘가 Y축 위에 있대. 얘가 Y축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겠어? X가 0일 때잖아.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얘는 뭔지 모르고 내가. 여기서 B값 나와 안 나와? B값 나오겠죠. B는 마 3. A값은 얼마? A값은 마 5. 그 B, A다라고 했으니까 B, 마 3, 마 5 이걸 얘기하는 거지. 몇 사분면적? 제 3, 4분면적. 그 다음에 1116번 ABC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그려요. 좀 제발 좀 이거 뭐 머리로 흘러가지 말고 그 그래프를 뭐 농담이에요. 농담 괜히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개같이 그린다고 해서 그래프 개형이라고 해요. 대충 그린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거야. 하지만 확실하게 마이 콤마 3이라고 했죠. 모는 종이 좀 그리지 마시고 그냥 대충 찍고 마 2 3이니까 얘보다는 조금 넓게 여기 3 여기 점 찍고 A B는 4콤마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 4 4콤마 여기 3이 여기가 B 이렇게 C는 얼마? 마이 콤마 마 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마 3 또 여기 마 3 C 요령은 A점의 좌표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 다음 B점 좌표는 여기 4,3이라고 써줘. C점 좌표는 마이 콤마 마 3이라고 써줘. 이렇게 이 요령으로 그래놓고서 있는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얘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혹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는 2분의 1부터 먼저 곱해주라고 했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확하게 여기가 직각이지. 왜? X좌표가 똑같잖아. 똑바로 곧게 올라가겠죠. 그럼 바른각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떤 길이를 알아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점 좌표의 Y좌표와 C점 좌표의 Y좌표 간의 거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똑같으니까. 그럼 3에서 마3까지의 거리좌표 구하는 방법 알려줬죠? 점과 점 사이 거리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6. 그 다음 A점 좌표가 마 2 B점 좌표 여기가 마 2 이 거리가 이 거리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4 마 2부터 4까지니까 여기도 6. 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6. 답은 얼마? 18. 그리세요. 그래서 문제 푸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1121번. 다음 중 점의 좌표와 그 점에 속하는 사분면이 바르게 나타낸 것. 이건 너무 쉽네요. 양수 콤마 양수는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음수 콤마 음수는 제3사분면. 양수 콤마 음수는 제4사분면. 0 콤마 4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y축 위에 있는 점에 음수 콤마 양수니까 제2사분면. 답은 5번하고 몇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1번. 네, 그 다음 1125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어느 사분면. 이거 숫자 넣는 애들이 있어요. 숫자 넣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 방법이 통할 거라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AB가 뭡니까? 양수랑 양수랑 곱했으니까 얘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 AB는 뭡니까? 음수겠지. 양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랑 양수랑 더했으면 A 플러스 B는 양수 나오겠죠. 그 한마디로 마이너스 AB도 양수요. A 플러스 B도 양수면 양수 콤마 양수라는 얘기니까 몇 사분면점? 제1사분면점이라는 얘기죠. 저런 거 조심하세요. 저런 거 수행평가라든가 학교에서 평가로 많이 나옵니다. 점 P가 A, B인데 제3사분면 위의 점일 때 A는 음수라는 얘기고 B도 음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점 Q는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가요? 음수랑 더하면 논리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A 플러스 B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X좌표가. 음수랑 곱하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음수 콤마 양수죠. 혼자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서술형에 이렇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말했잖아.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 음수 콤마 양수니까 몇 사분면 점입니까?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지금 유형 8번하고 7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뭔데 이렇게 문제가 기냐? 1134번. 봅시다. X축과 Y축에 대한 분석 좀 하십시오. X축은 시간이요, Y축은 거리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집에서 출발한 후 멈추지 않고 100m를 가요. 그렇죠. 멈추지 않았죠. 도중에. 속도는 계속 증가해서 100m를 일단 간 거죠. 그다음 도중에 1분 동안 멈췄다. 1분 동안 멈추었으면 속도가, 거리가 변하지 않아야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가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y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인데 2분 동안은 일정하게 달린 거예요. 근데 2분부터 시작해서 3분까지를 보면 멈췄다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거리가 오히려 또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지. 1분 동안 멈춘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1분 동안 멈춘 게 아니라 되돌아갔다. 1분 동안 멈췄다. 도중에 1분 동안 미안. 선생님 소리. 도중에 멈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 동안 멈춘 거 맞죠? 미안. 이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100m 갔다 맞는 말이에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7분이 걸렸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가 200m니까 여기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도착했다는 얘기는 학교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7분 걸린 거 맞죠? 집에서 100m까지 떨어진 지점을 2번 지나 집에서 100m까지 떨어진 이 지점을 한 번 갔다가 돌아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갔지. 2번 지난 거 맞지? 그쵸? 집에서 출발한 지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100m예요. 5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100m예요. 5분 동안 움직인 거리. 선생님 5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100m 맞잖아요. 아니 내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5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1분 동안 50m 가고 1분 간격으로 50m 여기는 안 움직였고 여기 50m 간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딱 몇 번이라고 얘기해요. 거리는 여기 50m가 하나, 둘, 셋, 네 번 갔죠. 여기는 빼고. 그럼 총 몇 미터 갔다? 200m 갔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십니까? 다음 몇 번? 2번.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라고 본다면, 그래프의 1138번.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의 용기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자, 잠깐만요, 세화야. 우리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호진이랑 중학교 2학년 오빠들이 저렇게 좀 떠들고 앉아있는 시험 보는데 또.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지하 주차장 2층이 좋냐 아니면 8층 옥상이 좋냐? 어디다 묻어줄까? 지하 주차장을 안 불리고 죽기 딱 좋은 거지. 빨리 안 하냐? 집! 농담하는 줄 아나.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혹시 어머니 같이 시청하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용기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다음 중 경과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y 사이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정하게 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지. 일정한 양의 물을 넣는데 부피가 작아지잖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까? 급격하게 증가하겠지. 근데 얘가 지금 1140번 나왔으니까 이게 서서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게 증가하는 느낌으로 가거냐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줄어버렸는데 뭔 말하는지 이해가? 여기 폭이 갑자기 줄었잖아. 지금 부피가 꺾어지겠냐? 꺾어지겠지. 여기까지는 여기를 채울 때의 높이가 일정하게 높아지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지겠죠. 만약에 원 부피가 만약에 이렇게 컸어. 이렇게 큰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지. 꺾어져서 이렇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렇다고 감소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렇게 1140번도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각이 졌잖아. 각 졌다. 각이 졌네. 응? 각 졌으니까 그래프도 어떻게 각지게 꺾어줘야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느낌 살려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잘 봐야 되겠다. 1140번은 우유를 넣었을 때 음. 1140번은 잘 보세요. 꺾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군데 꺾어지는 이런 그림이 아니게 되겠죠. 여기는 일정하게 지금 물이 차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기는 어떻게 차야 되겠어? 물이 곡선을 이루면서 차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그래놓고서 문제 풀면 될 겁니다. 프리밀 문제까지 하고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대표형 문제 하나씩은 풀어줬고, 그래서 숙제는 155쪽까지. 숙제는 이 강의를 듣고는 페이지 155쪽까지가 과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모르는 것들은요, 세화가 복귀했을 때 그때 선생님하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프에 대한 이해 부분, 요런 유형들 요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의 보느라 고생하셨고, 숙제해서 모르는 것들은 모르는 채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부 단원까지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1학년 1학기의 한 권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